저희 태극사랑에서 이 문현동 금괴 사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문현동 금괴 사기 사건, 이것을 이제 다루기 시작한 것이 1개월 전에 태극사랑 180805 정리 1탄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시작했던 이유는 저도 우연찮게 그 금도굴 사건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논평을 하기 위해서 이 정충재 씨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보았는데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본 거 가지고서는 이 사람 말이 너무나 장황하고 뭐 옳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억울해 보이기도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길기만 하고 막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설득력이 없다. 이 이야기가 좀 이야기를 하려면 좀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조목조목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제 1탄 방송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정충재 씨 방송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다 보면 이해가 된다. 뭐 좀 알고 방송해라. 뭐 모르는 사람이 왜 방송하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뭐 그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억울한 정충재 씨의 사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난삽하게 장황하게 무조건 길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정충재 씨 이야기를 다 들어서 2시간짜리 내용을 10분에 요약 정리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문현동 금도굴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그런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 문제점에 도착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 말을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길고 장황한데 가만 들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한 4탄까지는 계속 이제 길고 장황하고 논리가 없는 그 이야기를 나름대로 신중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1편, 2편, 3편, 4편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나 정리가 잘 안 돼요. 너무 예를 들면은 본인의 경험담, 본인의 기억, 뭐 이런 거에 의존해서 또 본인의 감,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리가 안 되는 스토리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 하면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들은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되신 분들이라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능력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그 모든 것을 일단 5대5로 놓고 의심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모순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분야가 많았어요. 그건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목조목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한 50탄 넘게 이 논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몇 개만 보더라도 정충재 씨 이야기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스스로 모순되는가 하는 것은
이미 논증을 다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충재 씨가 지금 뜨는 거는, 정충재 씨는 지금뿐만 아니라 그 사건 때부터 2002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창, 이명박 정부 때든 박근혜 정부 때든 뭐 어느 노무현 정부 때든 가림없이 이 문제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 자기가 금괴를 발견한 사람인데 도굴단들이 다 훔쳐가고 자기를 무고하게 44개월 형을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그 호소를 지금만 한 게 아니고 과거 2002년 사건 발생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뭐 2006년에도 그랬고 2008년, 2010년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이 사람은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다리가 맞은 거죠. 이번에는 이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아다리가 맞았냐? 사람들이 지금 울분에 너무나 차 있는 겁니다. 문재인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굴종 외교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굴종, 자체적으로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복, 이런 식으로 나가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20년 구형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뭐 하염없는 세월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 우파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게 지금 그 틈을 타서 정충재라는 이런 잡범이 그것을 정치화시킨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잡범 수준의 사기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정치화시킨 겁니다. 똑같아요. 문재인이 이명박 박근혜의 정치적 사건을 잡범 수준으로 만든 거거든요. 예, 박근혜가 무슨 뇌물을 먹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그 다스 가지고 형제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데 검찰이 나서서 이거는 당신 거요, 이렇게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그 검찰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조가 똑같은데 거꾸로 된 것만 다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정치적 사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 이명박이 뭘 잘못했다, 정치적으로, 박근혜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또 그를 추정하는 일부의 그 몰지각한 국민들, 이성이 마비되었고 판단력이 없는 국민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떠한 뭐 개성공단 폐쇄는 뭐 잘못이라든지, 그것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인다면은 그건 말이 되죠. 이념이 다르니까. 근데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잡범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한 잘못이 뭐 잘못이라고 탄핵한 게 아니고, 뭐 이상한 최순실이란, 또 태블릿 PC란, 뭐 국정농단이란 이런 잡범 수준으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잡범으로 만든 겁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잡범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년 구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뇌물 먹은 사람, 국정농단한 사람, 이러한 그것과 아주 거꾸로 된 겁니다. 예, 먹지를 놓고 우리가 복사한 다음에 뒤집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충재 사건은 뭐냐면 잡범의 사건입니다. 잡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떻게? 박수웅 씨하고 정충재 씨 둘이서 땅굴을 팠습니다. 수직으로 16m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충재 씨가 이제 돈이 없는 박수웅 씨에게 이제 참여함으로써 본인 말로 6천만 원 투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뚫고 있습니까? 땅굴을 옆으로 뚫고 있잖아요. 이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이게? 이거 지금 땅굴 뚫은 사람이 나연철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자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옆으로 뚫고 있잖아요. 16m 내려간다면은
옆으로 뚫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이게 뚫고 가면서 그때 생기는 그 땅, 그 안에 그 암석들을 다 뚫었으니까 그 돌조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돌조각들을 이 마대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네, 쌓아놓으면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끄집어낼 수도 없고, 끄집어내려면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 그림에서처럼 옆으로 뭐 한 50m인가 100m인가 이렇게 전진을 한 겁니다. 저 땅굴을. 그러니까 땅굴이 된 거예요, 갑자기. 처음에는 수직으로 내려갔다면 이제 그 다음에 횡으로.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중간 지점을, 그 중간 지점 위에서 다시 정충재 씨가 파내려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중간 지점을 파내려 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1219-1번지와 1219-5번지의 차이는 25m입니다. 25m. 그 25m 옆에서 자기가 판 땅굴을 향해서 뚫고 내려간 겁니다. 그것도 배재대 교수가 그 컴퓨터로 밑에 지하 공간을 이렇게 탐사해가지고 여기를 뚫으면 지하 공간이 나온다. 즉, 정충재 씨가 주장하는 어뢰 공장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집에 파면 정확하게 박수웅 씨하고 정충재 씨 두 분이서 이렇게 횡으로 뚫었던 그 지하 땅굴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도달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도달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도달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뻥 하고 나오니까 거기가 일제가 판 굴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박수웅 씨가 정충재 씨가 25m 옆에서 뚫고 내려가니까 그때 도끼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웅 씨가. 너 왜 나한테서 독립한다고 하더니 내 옆에서 땅굴을 파냐?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상도의적으로 박수웅 씨가 1219-5번지인가요? 자꾸 헷갈려. 하여간 1219-1번지에서 박수웅 씨가 뚫고 내려갔는데 그 25m 옆에 있는 1219-1번지 거기 25m 옆에서 땅굴을 파서 거기서 금을 찾겠다고 한다면 그거 두고 볼 박수웅 씨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독립한다 그러면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팔 생각해야지. 20m 옆에서 똑같은 땅굴 파서 자기는 찾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박수웅 씨가 그 도끼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박수웅 씨는 하여간 저 지역에 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 지역에서 금이 있다고 확신하고 하니까 박수웅 씨가 저 굴을 팠는데 그 옆에 25m 옆에서 정충재 씨가 자기도 판다고 독립했다고 하면서 뚫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눈에 불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끼 들고 그거를 뭐 못 파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진술은 이 정충재 씨 사기 사건에서 박수웅 씨가 경찰 조사를 다 받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경찰에 와서 다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건 자료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경찰 조서로. 이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충재 씨가 저기 1219-5번지에 땅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일본군의 동굴이다. 그리고 자기가 박수웅 씨와 함께 만들어온 그 마대포대, 이거죠, 이거 마대포대. 이렇게 생긴 거. 이 마대포대의 자국들이 일제 시대 때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금독을 사기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정충재 씨가 저 중간에 그 땅굴을 향해서 뚫을 때부터 이 범죄 고의가 있었던 거예요. 뚫으면 뭐 박수웅 씨하고 같이 뚫은 굴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박수웅 씨가 도끼 들고 온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 내가 이거 판 땅굴인데 저 사람이 중간 지점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만약에 금 발견하면
박성신은 자관 이 지역에 금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 재산 털어서 저 빵 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 도끼 들고 와서 막 그렇게 만류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정충재라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저렇게 중간에 땅굴 파서 금괴 발굴 사기 사건을 만든 잡범이에요. 잡범. 잡범의 사기 사건인데 이것을 정치 사건으로 만든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사건인데 정치 사건을 잡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잡범으로. 뇌물을 먹었다, 뭐 돈을 먹었다, 뭐 다스 회사를 뭐 차려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사건을 잡범으로 만들었어요. 잡범으로. 반면에 지금 문현동 이 사건은 뭡니까? 잡범인데 잡범의 사건을 정치화했어요. 저 그 금 도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재인이 하고 노무현이가 다 해먹었다. 그 자금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허무맹랑한 스토리가 히트를 친 겁니다. 지금. 왜?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세요.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굴종 외교, 북핵 폐기는 이 사람들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군의 무력화, 원전 폐기, 그 다음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구속재판, 거기다 20년 구형, 박근혜 대통령은 뭐 90몇 살에 나온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 완전히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울분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분에 차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잡범 수준의 범죄를, 이렇게 잡범 수준의 범죄를 이렇게 정치 사건으로 비화해 가지고요. 지금 최우원 씨까지 나서 가지고 뭐 문현동 뭐 이번에도 6월로 바꿨죠. 6월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태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 백준흠 씨. 이분 아주 무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금도굴범으로 몰려가지고 이 지금 객관적인 방송을 하는 이 태극 사람 고선이 금괴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비비 꼬여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근데 왜 이렇게 나서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제가 이 문현동 금괴 22탄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태극기 우파 사람들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일부의 이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 잡범의 수준, 잡범, 사기 사건이라는 이 잡범의 사건을 정치화시켜서 그것을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인식하고 억울한 일개 아무런 그 정치적인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열심히 한 사람의 시민, 백준흠이라는 사람을 도굴범이란 누명을 씌워서 희생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든 어떠한 그 허구의 그 무기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려 한다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나올 수 없다. 징역에 90몇 살 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분의 지지자들이 결국 그러한 그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또 억울한 사람을 누명 씌워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잡범의 사건을 정치화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취지로 제가 문현동 금괴 22탄에서 그런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필 규정으로 그냥 그 정충재라는 한 자범 수준의 사기 사건이었다는 것이 나중엔 결과적으로는 밝혀질 것입니다. 밝혀져야만 하고요. 뭐 이런 게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공사나 돼야죠. 그런 사회라면. 그게 밝혀질 것인데 그 밝혀지는 시기가 너무 늦게 밝혀지고 그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고 미혹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의 후진성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후진 사회가 뭘 얼마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많은 유튜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죠. 뭐 그런 유언비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루지 않았다. 발뺌하는 거죠. 비겁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섰다가는 문현동 금괴 사건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그 정말 절실한 그 요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댓글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서 피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 논리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불의라든가 거짓 앞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방송이 지금 4개 방송밖에 더 있어요. 저희 태극사랑, 선구자, 봉주루, 용호방송, 유튜브 다 털어서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함철 씨도 이제 또 보도를 했어요. 이것이 저는 이런 걸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떤 불의와 거짓 앞에 침묵한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결과는 좋을 수 없다. 이게 결국은 사실로 밝혀질 거예요. 결국은 문현동 금괴 사건이란 건 정충재의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이미 15년 전에 밝혀진 사건이고 다시 재차 확인이 될 것인데 그 후유증이 그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결국 그거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미혹된 사람들 앞에서 우파 유튜브라고 하는 많은 유튜브들이 침묵했다. 그 사실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을 도와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지적을 해야 되고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어딘가에서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몰매 맞고 있는데 그냥 내 일 아니니까 그냥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겨우 몇 사람만 거기 가가지고 그 보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집단의 점수를 평가하게 되는 결국 그 집단의 정당성마저도 의심받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다 밝혀지고 정충재의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다 공인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우후죽순처럼 많은 유튜브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방송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4개 방송, 태극사랑, 영우방송, 선구자, 봉주루 그 사람들만 먼저 이것을 처음부터 일관되이 방송했다. 이런 사실 자체를 아무도 또 기억 못할 거예요. 그냥 다 묻혀서 넘어갈 겁니다. 그걸 논공행상하자는 게 아니에요. 논공행상해서 내가 그렇게 공이 많은 사람이다 이거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묻혀간다는 사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책임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했는데 그 사회가 잘 된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잘못돼야죠. 벌을 받아야죠. 우파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했다. 그리고 미망에 휩싸여가지고 여기에 미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정하려고 하는 우파 유튜브는 4개, 5개밖에 없었다. 그럼 뭡니까? 결국 그 우파 자체가 그렇게 정당한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 태극사랑에서는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된다. 빨리 시정해서 그 후유증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우파의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뭐 굴을 파보면 명명백백히 나옵니다. 명명백백히 나오는데 굴 파지 않더라도 어떤 토론을 통해서 이거 뭐 우리가 그 애꿎은 굴 파서 뭐 그거를 알겠습니까? 예? 이거 뭐 확실하네요. 이 정도의 어떠한 그 사리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댓글들을 쓰는 뭐 물론 극렬 분자들이 악성 악플을 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극렬 분자도 아닌 사람들 중에도 미혹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가고 집단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집단의 책임이란 게 있어요. 그 책임이란 것은 우파 전체의 어떤 우파 전체의 책임으로 몰아닥칠 것이고 결국 그 우파 전체의 책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던 사람들 또 뭐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그냥 얘기할 거예요. 뭐 그 유언비어 같은 거 우리가 꼭 다뤘어야 되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너무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결국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본인도 알고 하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예. 그걸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그 인과응보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인과응보를 우파에게 받을 것이고 우파에게 내려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는 그쪽에 돌 하나라도 더 얹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거를 뭐 하는 거지 이거 언젠가 밝혀져요. 언젠가 아니라 그러나 언젠가 밝혀진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빨리 밝혀야 됩니다. 또는 밝히지 않고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범 수준의 그냥 사기극이라는 거 이것은 정치 문제랑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 근데 다만 이 정충재라는 사람이 타이밍을 이 사람은 계속 주장했어요. 계속 2002년부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황금 백화작전 책 쓰면서부터 지금까지 15년이란 세월을 이러한 잡범의 사건을 정치화해서 지금 아다리가 맞았어요.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병적인 현상입니다. 이 병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방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문현동 금괴 사건을 정리하고자 1편부터 4편까지 하면서 무단히도 정충재 씨의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했으나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장황하고 서로 충돌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동영상을 보았는데 정리가 안 되고 뭐 논리가 있어야 정리가 되죠. 증거 위주로 이야기를 해야 정리가 되죠. 정리가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저는 이 정충재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도 이분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기 사건 공소장부터 판결문까지 그리고 백준흠 씨가 제시하는 일기장까지 모든 것을 뭐 금배분표, 주식 지분 이런 것 전부 하면서 정충재 씨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잡범 수준의 범죄를 정치 사건화한 문재인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사건인데
그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4대강 사업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평가하자, 뭐 이렇게 나오든지,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뭐 대북 뭐 정책, 개성공단 폐지에 대해서 재평가한다든지, 이렇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를 전혀 뭐 잡범화해가지고 무슨 다스가 뭐 이명박 거다, 뭐 태블릿 PC가 뭐 국정농단에 뭐 이런 식으로 잡범화해가지고 뭐 세월호 때 무슨 뭐 오망랑이 있었니, 구술했니, 이렇게 잡범 수준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거기에 부화내동하는 그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그걸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들이 난동 일으킨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 정충재 사건이 잡범의 사건을 정치화해가지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난동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댓글 난동. 구조는 똑같아요. 방향만 다르고 아래 위가 거꾸로 돼 있고 왼손 오른손이라는 거 다른 것 뿐이고 그럴 겁니다. 이것도 작은 집단 내에서의 하나의 테러예요. 이것도. 지금 그래서 저는 제 사이트에 지금 그 댓글 악플 단 사람들 많이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백준웅 씨가 인터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신 측의 변호사진에서 147명인가요? 그걸 이제 가려냈다. 예,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적시 이런 댓글 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사실 뭐 저는 그런 일에 저도 바빠 죽겠는데 방송 하나만 하기도 바쁜데 그런 일까지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또 제 개인적인 재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까지 할 수가 없었는데, 백준음 씨 변호사들이 이제 그 사람들, 저희 태극사랑에 대해서도 다 캡처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악플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벌금 내고 또 이제 민사소송 들어가면, 그분들에게 뭐 손해배상 다 청구할 거니까, 뭐 악플 달고 싶은 사람들은 좀 달아주세요. 달면은 하다못해 1인당 한 1,000,000원씩만 손해배상해도 10명이면 1억 아닙니까? 저도 배고픈데, 뭐 백준원 씨가 뭐 금독을 해가지고 내 입에다 금괴 먹여주었다면 이런 일 하겠습니까? 저는 뭐 금괴를 입에다 물은 적도 없고, 이렇게 벌금하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해가지고 뭐 1인당 한 1,000,000원씩만 받아도 10명이면 얼마? 1억이잖아요. 그럼 그 금괴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금괴 도굴단에 뭐 옹호자라고 하는 태극사랑 뭐 고선이 뭐 누명까지 다 썼으니까 그렇게 뭐 벌금으로 금괴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악플 좀 달아주시고, 그분들 사법 처리할 때 저는 사법 처리 다 해놓으면 이제 거기 변호사들이 민사소송 다 해놓으면 거기다가 원고로 좀 참가만 하면 돼요. 공동 원고로 참가만 하면 되니까 뭐 일이 쉽습니다. 뭐 그분들이 다 캡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악플도 좀 달아주시고 욕설들 좀 해주시고, 저도 이제 배가 고파서 뭐 백준음 씨가 금괴를 줬다면 뭐 이런 거 안 하겠지만 금괴도 없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